자, 이제 그 어디 뭐 이렇게 좀 바닷가 같은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런 거를 추억록으로 제가 우리 그 고참들한테 많이 그려줬는데, 그 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소에서 저 그림만 그렸어요. 진짜. 처음에는 이 그림만 그릴 생각도 없었고 그런 데인 줄도 몰랐죠. 왜냐하면은 뭐 사격도 잘했고 20점 만점 받았고 뭐 각계 전투 이런 것도 항상 최우수로 통과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고참, 말하자면 조교죠. 그분이 딱 보더니 나보고 너 미술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소개란에 그게 써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허구한 날 훈련은 안 시키고 종이 갖다 주고 자기 그것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그 이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역하고 그러는 게 그 시절에 그 유행이었거든요. 말년 병장들 특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기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그 뭐 훈련 여름이라 엄청 그 힘들었거든요. 근데 허구한 날 그 내무반에 앉혀놓고 그 훈련도 막 빼면서 그걸 시켰어요, 저를.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뭐 그런 걸 그린다 안 그린다 그런 멘탈적인 요소가 아니고 진짜 막막하죠, 뭘 그려야 될지.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그렸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요즘 인터넷에 엄청 유행하더라고. 거의 같은 비슷한 그 색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거기다 뭐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있다거나 이런 식이죠. 뭐 아니면 이제 뭐 남자가 또 이렇게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모노톤만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재밌는 거냐면, 이 사실 수채화의 맛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잖아요, 이런 게. 이것도 이제 조금 좀 요즘 종이가 이 풀기가 있어가지고 좀 안 먹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이 그 종이만 있고 이런 물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감으로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뭐 그때 이제 논산이었는데 논산 시내에 가서 구해왔더라고. 어디 샀냐 그랬더니 문방구에서 샀대. 근데 뭐 그 하여튼 그 초등학생들이 쓰는 이제 그런 걸 사왔는데, 그때 진짜 참 그 좋은 추억인데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가령 이제 워밍업을 했으니까 한번 그려보자면은, 가령 사람을 일단 딱 그 실루엣을 딱 그려요. 요새 그 유튜브에 엄청 그런 것들 유행이잖아요. 뭐 이거는 잘 그리면 안 돼요. 진짜 좀 알아먹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이 그 어떤 수채화를 배우다 보면은 그 이 물맛을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로도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루엣을 또 탁 줘가지고 가령 골목을 탁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 가급적이면 군대에서는 여인을 그려야지 좋아해요. 또 왜냐면 뭐 그 시절에 그 경험했던 분들은 다 그 이해를 하실 거야. 그럼 저쪽에 이제 탁 그 밝은 곳이 탁 있으면서 이 그림자가 일로 쫙 퍼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이 분맛이라든가 뭐 이런 걸 주는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또 그리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을 때는 또 디테일을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점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만들어야 돼요. 하이라이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쫄깃쫄깃하는 것보다는 필력이 있어야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추억록이라는 걸 만들어 드리는 거야. 이제 말하자면 고참. 근데 지금 생각하면 고참이래 봐야 한 살 정도 위거든요. 근데 그만큼 기율이 엄청 셌다는 거죠. 그 예전에 또 우리 한 살 차이면은 또 말 못 놓게 했어요.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그거는 좀 안 그렇지만은 예전엔 그렇게 나이를 굉장히 따지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말린 다음에 또 이제 하고 하는데 이거 다 말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시를 써요. 뭐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글귀를 갖다가 이게 주는 거야. 뭐 누구야 잘 있느냐. 나는 너의 그것도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시절에는 뻥카를 좀 날리는데 좀 교묘하게 감추는 뻥카를 좀 날려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나중에 싹공일기 그릴 때 그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속성으로 빨리 그려가지고 빨리 사람들이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그 굉장히 또 그 어떤 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항상 오래 만지고 꼼꼼하고 이런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원하게 물맛을 주면서 탁 하는 거. 근데 이런 작업을 하는 그 인터넷 유튜버들을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그 정도는 이 모노로 하는 그런 기법들은 굉장히 좀 연습만 하면은 우리 왕초보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 콘텐츠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지금 오늘 준비해 봤어요. 한번 또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추억록 그릴 때 가령 지금 이제 가을이야. 그러면 가을에 맞는 또 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좀 싹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기대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다 상상해 가지고 그려야 된다고. 근데 이런 이 그림을 그릴 때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승전결 어떻게 나중에 끝내겠다 하는 거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해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재미가 없다고. 근데 색은 가급적이면은 모노톤으로 쓰는 게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 시절에는. 또 그만큼 색도 많이 없었고 이제 가을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길 비워놔 시소화를 해야 되니까 나름 여러분 이거 영상 보시면서 유쾌하시길 바래요. 예전에 수채화를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많이 했었다는 거. 여기는 이제 마른 다음에 더 실루엣을 강한 그런 저걸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굳이 벤치를 하나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이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맛대가리가 없다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막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보단 물론 이제 꼭 꼼꼼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저게 나중에 그렸을 때 저게 지금 벤치야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말려가면서 쓰는 거죠. 좀 더 마른 다음에 2차 표현하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쓰면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아니면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너무 또 시를 시몬 꼭 그대로 쓰면은 재미없어요. 거기다 이 고참이나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잘 봐가지고 좀 유치하게 쓸수록 좋아요. 시몬, 너는 이 성철이의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아주 웃겨 죽죠 진짜.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유치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무거우면 안 된다니까, 이런 그 추억록 같은 거 그리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게 이 사파라든가 그런 거는 약간 좀 위트가 있고 그런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을 분위기를 하여튼 막 그냥 내준다고 열심히 내주고, 이게 우리 그 고등학교 시절이나 뭐 이럴 때 보면 여고생들 보면 진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배시시하고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까르르 대고 웃고. 그런 그 순수한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역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 그 고참님들 지금 다 이제 나이가 드셨을 거야. 이제 지금은 다 60들 다 넘고 70 가까이 되신 분들 있고 그럴 거야.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그 밑에다 댓글 다세요. 나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유치하다고 또 버리신 분들이 더 많을 거야. 또 이 배우자분께서 또 그런 거를 좋아해야 또 그게 살아남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머니가 또 이사 다니면서 다 버리고. 뭐 아무튼 뉘앙스가 많아야 되니까 너무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슬쩍 아리까리라는 말을 내가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지만 자꾸 쓰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좀 잘 못 알아먹게 이렇게 좀 그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과하면은 추상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맨날 그림도 못 그리는 놈이 맨날 이렇게 뒤를 흐린다 이런 말씀을 또 스승님들이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그릴 땐 잘 그리고, 잘 그린다는 거는 표현력이 많게끔 그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 대비법들이 많거든요. 뭐 또 이 보색 대비니 뭐 아니면은 또 이끌어내는 심리적인 색채에 대한 그런 글도 좀 읽어보시고 그런 표현도 좀 하고 그러면 재밌어집니다. 여기다 뭐 하나 이렇게 넣고 싶은데 그냥 이것도, 아니면 뭐 나무를 하나 나중에 완전히 마른 다음에 나무를 하나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이 감성이 확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오빠가 나를 엄청 생각하는구나, 아니면은 나 이런 시절에 진짜 힘들었지만 이런 추억록 보고 그냥 하루를 참고 그랬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여자친구한테 주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이 휴식이 필요하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한 군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좀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뭐 이 군인 진짜 36개월 정말 너무 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속성으로 그리는 추억록 그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스케치를 한다거나 어반 스케치를 한다거나 무슨 안이 있어, 그러면 훨씬 쉽죠. 보고 그리는 거니까. 근데
보지 않고 그릴 때도 뉘앙스를 가지고 조금 상상을 해가면서 그리면은 또 의도치 않은 그런 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또한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메워주는 거죠. 그 겉을. 예전에 마스킹 테이프가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따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그 수채화의 그 스킬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근데 뭐 그런 거가 그 시절에 뭐 언제 옛날에도 있었겠죠. 그 중세 시대에도 없었겠어요. 다 있지. 화가들은 뭐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기법들은 계속 그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실루엣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제 요새 이제 유튜브 이렇게 좀 선생님들 보면 여기다 이제 여자도 같이 그리고 해가지고 걸어가는 뒷모습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그리잖아요. 그 이제 중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뭐 성을 탁탁 뭐 이렇게 뭐 표현하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풍습이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들 하죠. 아니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딩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이제 건물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어반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좀 뭐 집어넣고. 근데 이 모노로 하는 이런 작업들은 좀 속력이 좀 있어야 좋아요. 가령 달밤이다 그러면 여기 딱 그 보름달이 이렇게 딱 아까 하고 좀 다른 방법이에요. 약간 따놓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 마스킹액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하면은 좋지만은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은근히 이게 표현력이 좋으신 분들은 엄청난 또 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림자 이 질퍽한 그 거리 그러면서 그림자가 생성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같은 거 탁 주고.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 페스펙티브 뭐 그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자동차를 그려도 되고 뭘 그려도 되고 그거는 이제 뭔가 사진을 보고 그린다 그러면 더 뭐 묘사를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더 많은. 근데 뭐 그 시절에 뭐 인터넷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서 계속 그려 나가는 거야. 그때가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그림을 얼마나 제가 순수하게 대했겠어요. 그냥 오로지 나중에 화가가 돼야지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를 잘 이겨내야만 또 되는 게 또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오길 참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는데 약이 오르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 그 군대 다녀온 후에 공모전을 냈는데 그게 대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상을 받은 부상이 뭐였냐면 군대 면제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쓴 웃음만 나오죠. 군대 가서 36개월을 그때 말로는 이제 뺑뺑이를 치고 왔는데 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 근데 더 억울한 건 예비군을 했거든.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하여튼 몇 년을 받다 저는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안 받았는데 그것도 안 받아도 되는 거였더라고요. 또 그 부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중에 지나보니까 야 그래 나는 그 팔자가 그런 식으로도 고생을 해야 되는 팔자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어떤 그 요즘은 그 어디 페루인가 거기서 온 그분이 엄청 이런 거에 초대받아서 다니면서 그림을 막 그리시고 있더라고. 그 모노로 해가지고
뭐 계단 그리고 바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아주 인기더라고. 근데 이런 거요. 예전에 우리 화가 그 선배님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전에 군대 가면 다 이런 추억록 그려드리고 뭐 병장들 하다못해 그 이 위관급이라고 그러죠.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분들도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고. 그 제가 이제 나중에는 춘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그 우리 소대장이 아주 나를 끼고 도느라고 이런 걸 그 소위 얘기해서 만들어서 이제 자기도 나중에 누구를 주고 싶다든가 여자친구를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온갖 특혜를 다 주면서 이 어떤 이 종이도 사실 이전에는 이런 그 와트만지라든가 전용 수채화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켄트지 말하자면은 이 스케치북 그런 거 잘라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녹근으로 엮어가지고 그 추억록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우리 이제 고참들도 이 시골에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노트를 이제 이 문방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사오시는 거야. 제일 좋은 거로. 근데 그게 속이 얇잖아요. 종이들이. 그래서 두꺼운 종이면 좋은데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애써서 그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거에서 사온 건데 그때 월급들이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서 뭐 이때 이제 머리가 확확 돌아야지 또 이게 매일 다르게 그리는 거잖아요. 30점은 그려야 노탄권이 되거든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 시절을 잠깐 회상하면서 오늘 제가 이 모노크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단색조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는 그림, 속성 그림들 뭐 이렇게 에스키스 하듯이 그냥 휙휙휙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수채화의 기법에 뭐 이런 거를 주는 그런 이 물맛 같은 거 그다음에 이 눈물방울들 이런 걸 요즘은 이렇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자국 남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런 게 자연스러운 맛으로 또 보시는 분들은 저러니까 그림이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판단하는 모든 그 판단력은 그분의 잣대이고 또 그분만의 그 생각이에요.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자꾸 비평하고 좀 안 좋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는 수억만 명 수억만 명 말도 버벅된다. 누구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좀 거짓말을 못해서 그런지 자꾸 원래 우리 센 사람들한테 놈이라 그러잖아요. 미국 놈, 뭐 예전에 우리 못 살 때는 프랑스 놈, 막 그렇게 놈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다 이 자격지심, 열등감 뭐 이런 거 있는 시절이 있죠.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유튜브 그 외국 사람들이 특히 많더라고. 근데 요즘 여러분 난 그 고흐 마을이라는 이 중국 그 마을이 나오는 그 영상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잘 그린다면서요. 근데 그거의 원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삼각지 쫑쫑이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달러 그 버느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이 필력이 아주 날라다녔다고. 우리는 이제 쫑쫑이라고 해갖고 무시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근데 그게 요새 유튜브에서 인기가 막 절정에 이르는 거야,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돌아가신 그 밥 아저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휙휙휙 해가지고 그냥 풍경화 나오고 막. 자, 이런 식으로 끌어가니까 어때요? 이 맛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응용해가지고 예전에 싹공일기 많이 그렸어요. 사실은 비록 한두 살 나보다 많이 먹은 그런 고참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뭐 무서웠던 그 고참들인데 그 고참들 덕분에 손은 안 굳었던 거예요, 군대에서. 저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붓을 놔본 적이 없거든요.
군대에서도 총을 계속 쏴야 되는데, 총을 만져야 되는데, 총 대신 저는 붓을 잡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는 뭐 또 다른 길을 걸었지만은, 서울에 파견돼가지고 또 뭐 미술에 관련된 그런 그 어떤 군대 생활을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상 재미있으신가요? 지금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는 이 편집을 하면은 재미난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살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추억록에 그리는 그림들은 진짜 다양했거든요. 뭐 밥 아저씨가 그때는 안 계셨잖아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마 그 그림 그렸던 분들, 예전에 군대 가셨던 분들은 그런 거 좀 해보셨던 분이 많을 거야. 가령 석양을 그린다. 뭐 그것도 뭐 밥 아저씨 그림하고 뭐 비슷하죠. 뭐. 그리고 또 수평선과 지평선을 슬쩍 보면서 이 석양에 탁 그 물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이런 거 예전에 진짜 군대 있을 때 꽤 많이 했거든요. 꽤 많이 했는데도 이게 그때 그 즐거웠던 마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라데이션을 살짝 하면서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시간과의 또 이제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노크롬으로 이제 작업하던 것들은 우리 흔히 쫑쫑이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또 이게 재밌는 기법들이 많거든. 가령 여기 숲속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만 계속 그리면은 뭐 나름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또 딴 세계를 못 보니까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계가 깊은데 여러분은 한 군데만 머물러 계실 거예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쪽에 나무 그릴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시냇물이 흐를 거니까 좀 내비두고, 자 이제 글라데이션을 살짝 물을 좀 해가지고 좀 약간 그 물가라는 그 기분을 좀 이렇게 살려줄 거예요. 이게 기승전결을 딱 머릿속에다가 딱 넣고 해야지, 이렇게 뭐 비치는 그림자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 부분을 미리 뭐 구름을 좀 슬쩍 넣어주고, 예전에 이런 거 추억록 그리면서 이런 거 그리면은 하루에 막 10장씩도 그리니까 뭐 웬만한 그 이렇게 이 고참들 뭐 한 30점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한 권의 그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야. 뭐 일도 아니었죠. 그것도 즐거워하시니까 그런 거 보면 또 기분 좋고, 뭐 훈련을 뭐 빼먹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그 저녁을 앞두고 계신 그 어떤 뭐 이 분들은 자꾸 나를 안 놔주려고 그러죠. 뭐 다 그랬죠 뭐. 그때 이제 필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뭐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런 것도 그 시대마다 또 다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하나 딱 잡아주고, 아스라이 뒤쪽으로 가는 부분도 만들어주고. 여기 이런 컨텐츠 엄청 많더라고, 의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고급 미술을 갖다가 자꾸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서양 미술 하면은 거의 이발소 그림이에요. 가만사성 아시죠?
그런 거라고. 과감한 사상이 이발소 그림이 나쁘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나쁘다고 이분법으로 딱 하는 사람들이 또 뭔 카르텔을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뭐 유명대학 나와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걸 하찮게 보고 했던 거는 조선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 도화원에 들어가도 도화원 사람들 중에서도 사대부집 추천받은 사람들이나 그쪽에 빽 있는 사람들은 또 어깨에다가 그냥 힘주고 살고 뭐 그랬다는데, 참 이 순수한 미술 세계에서조차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요거는 이제 살살 말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 끄트머리다가 또 저 뒤에 아스라이 보이는 뭐 이렇게 좀 또 어떤 풍경들을 좀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끝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는 아직 덜 말랐어요. 좀 더 말라야 여기다 배를 한 척 띄우든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라데이션으로, 아이고 무슨 또 여기다가 이제 그림자, 멀리 보이는 풍경들의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뭐 수채화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나 쫑쫑이 기법으로 그리는 분이나 뭐 사실 기법 면에서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거 없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근데 뭐가 위냐 아래냐 이런 거 이분법으로 자꾸 나누면은 자기 자신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거를 금방 느끼실 수 있는데 우기는 거죠, 그건. 뭐 이 나이가 먹었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기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이쪽에다가 이제 뭐 구름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쫑쫑쫑쫑쫑쫑 해가지고 이 화이트 남은 부분을 전부 다 구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이 테크니컬도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느낌이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 때는 나름 또 머릿속에서 뭔가 좀 멘탈적인 요소를 계속 또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쪽으로 유용하게 쓰느냐는 그건 진짜 본인만의 역할이죠. 여기서도 만약에 그런 걸 그리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뭐 누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꿋꿋하게 밀고 나갈 것이고, 기가 얇아가지고 야 그거는 야 삼각지에나 가서 하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누가 비난하면 또 바로 꼬리 내리고 뭐 또 그런 사람들 말 쫓아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이제 이런 걸 다 스스로 혼자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수련은 계속 돼야 되죠. 뭐 이런 그림들은 쉽게 얘기해서 금방 끝나는 그림들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선을 갖다가 얼만큼 또 뭐 붓 쓰는 거 이런 거, 페루에서 계신 분, 그분은 뭐 아주 달인이더라고. 뭐 이 계단 풍경이니 아니면은 도로에 페스펙티브가 있는 도로의 설경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주 달인이더라고. 근데 역시나 유심히 보면은 그분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밥 아저씨 풍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되죠. 밥 아저씨 풍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류를 계속 답습하고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폭넓게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거 습 분위기 이렇게 내고 있는데 지금 몇 분 걸렸어요?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 그림이라는 거는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잘 해나가야죠. 자, 지금 붉은 톤도 좀 넣고, 뭐 좀 더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으면 좀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일단 이제 해가 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로 뒤로 꼴딱 넘어갔다고 해가, 그러니까 이쪽 위가 어둡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쩍슬쩍 뭐 우리 구독자 선생님 중에서 야 그것도 배워서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배운 적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기본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 추억록 많이 그렸다 그랬잖아요. 군대 있을 때 추억록이에요. 추억록. 이렇게 두껍게 그림 그리시는 그 외국 할아버지가 계세요. 영국에. 그분도 보면은 이런 바닷가 풍경을 그 손으로 그냥 뭐 핑거 페인팅서부터 하여튼 손으로 해가지고 엄청 그리셔가지고 이제 전시하고 그런 걸 봤는데, 뭐 원래 우리나라는 그냥 엄청난 이 예전에 어떤 그런 일이 이 삼각지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거 보고 뭐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 진짜 우리 옛날에 아저씨들 삼각지에서 상화 그리던 아저씨들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진짜 잘 그렸거든. 그분들하고 비교하면은 요즘 뭐 중국이 뭐 돈 버느라고 달러 버느라고 뭐 고흐마을 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그거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6, 70년도에 그냥 뭐 그런 일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뭐 포구를 이렇게 그린다거나 뭐 자,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좀 바닷가 같은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런 거를 추억록으로 제가 우리 고참들한테 많이 그려줬는데, 그거 다 가지고 계실까 모르겠어. 버렸겠지 뭐.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나름 또 이게 재미난 저거거든. 추억이거든요. 이 추억록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큰 노트가 없어서 다 요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조그만 노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주머니 속에다 탁 넣고, 어저께 이 전일병이 그려준 이 추억록 이렇게 좀 보면서 그냥 시간도 안 가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안 들어가니까 계속 그거 들춰보면서 그냥 빨리 가고 싶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러는 거죠. 이 조금 기술 스펙이나 뭐 어떤 구도나 뭐 이런 데서 좀 뭐 왕립미술학교나 여러 가지 미술학교에서 좀 배웠다고 티내는 시절이 있었죠. 뭐 터너 시절에 보면은 조금 뭐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그 시절에 이제 선호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잘한다 하면은 뭐 계속 또 그리게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그런 분들이 부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터너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안 그리는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폭풍우가 막 이는 날은 어부들한테 얘기하고 나를 저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바다로 내보내 달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폭풍우가 막 이는데 돛대에다가 사람을 묶어놨으니까 이 부력에 의해 가지고 하여튼 뭐 물에 빠졌든 어쨌든 깊이 잠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살아남는다고 결국은.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이 이제 바로 웨이브 파도죠.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어떤 그 일대기 같은 거 읽으면 좀 감명 깊죠. 아, 저렇게 애썼구나. 뭐 이런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오른쪽도 이제 슬슬 말리기 시작하면은 여기다 이제 좀 더 강한 선을 좀 써가지고 앞에 나무와 뒷나무를 좀 하여튼 상화 그리는 분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화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팔기 위해 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 미술. 그런 게 많죠. 근데 뭐 그 순수 회화하는 사람들이 복제 미술을 하나요? 안 하지. 오리지널 류의 그런 거를 몇 개 안 한다고 사실은. 똑같은 거 패턴으로 해가지고 딱 계속 그것만 그리지 않죠. 자꾸 또 딴 거를 쓰고 딴 걸 그리고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원경, 근경 맞춰주고 또 하면서 이제 계속 끝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그림은 그때 20대의 나의 필력이나 지금 필력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잘한 것 같아. 그때는 그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그려서 팔고 그러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저하고 친한 형들이 있었는데 이 남해 구경 가자고 해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 거의 한 보름간을 그 화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종로 2가 그쪽에 가가지고 뭐 팔고 그랬어요. 그 화신백화점이라고. 근데 그때는 화신백화점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그 앞에다가 좌판 벌려가지고 한 장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았었다고. 근데 엄청 많이 팔았어요. 하루에 거의 뭐 300개 정도 만들어 갖고 나오거든요. 화실에서 이제 그 선배용 화실에서 만들면은 거기에는 이제 뭐 초가집에다 눈 오는 풍경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전부 다 수제니까 그런 걸 이제 다량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초가집만 뭐 한 30채를 그리고 조그만 종이에다 쭉 그려놓고 까맣게 하늘 칠하고 그다음에 칫솔에다가 화이트 묻혀갖고 톡톡톡톡 치면 눈이 막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무튼 그때 셋이서 어떻게 따지자면 일한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가지고 이 남해 구경을 갔었어요. 삼천포하고 구조로아 해수욕장 뭐 이런 데 갔었는데 참 그 밤에 이 무궁화인가 새마을인가 뭐 그런 걸 타고 내려가는데 그 을씨년스러운 들판에 보름달이 쫙 이 기차를 따라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추억록의 이런 그 쫑쫑이 그림의 역사는 다 겪었죠. 이제 저도 그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걸 그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또 뭐 그런 게 엄청난 큰 뭐 이렇게 배움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소하더라도 여기 테이프가 묻어 있어갖고 안 묻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옛날 추억에 젖어가지고 자꾸 추억록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빠져.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갈 시간이 없지, 사실은. 군대 있을 때는. 이제 한 2-3시간 있으면은 또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들어오니까 내무반으로. 그럼 그 전까지는 몇 개를 끝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들 급하죠. 저녁을 앞둔 뭐 사병들은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오늘 전일병이 뭘 그려놨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한 거야, 그게. 와서 보고, 이야, 좋다. 뭐,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리고 야 여기다 시도 좀 써주라 막 하면 또 뭐 여기다 뭐 이렇게 시 쓰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장난인 것 같아도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재미가. 아무리 나중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나라를 갔다 오고 그럼 뭐합니까? 그런 감성이라는 거는 어느 때나 다 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집들을 그리면 뭐 도시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아무튼 오랜만에 저도 이 그 군대 시절 떠올리면서 그 옛 그림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즐겁네요. 굉장히. 이런 걸 이제 그림 일기로 하면은 또 재밌거든요. 좀 더 이제 여기도 기승전결을 더 잘 짜면은 더 재밌게 또 저 멋지게 또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터치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몇 가지 그 원칙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뭐 더 이상 가면은 힘들어. 지금 뭐 우리 두두가 자꾸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